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하루는 늦게 가고 한 해는 빨리 간다고 합니다. 제가 194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제2의 황금기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김형석 선생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65세에서 75세 사이가 제2의 황금기다. 이제 그 10년을 거의 다 지나고 보니까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마 한 10년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평균 수명도 늘고 했으니까 인생 황금기를 65세에서 80세로 연장하면 어떨까? 그러면 저도 아직 한 5년 더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60대, 70대, 80대 분들 참 멋진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나가보면은, 이승만 광장에 나가보면 더욱 느낍니다. 60대, 70대는 어떤 세대냐? 배고픔을 안 마지막 세대, 그리고 풍요를 즐기기 시작한 첫 세대입니다. 교량 역할을 하죠. 배고픈 시대에서 풍요의 시대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유가 살아있을 때 이 자유를 가지고 싸워서 자유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큰 자산이 있습니다. 흔히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60대, 70대 한 분 한 분은 다 정언자고, 그리고 건설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투사입니다. 우리 60대, 70대의 기억을 되살려서 후배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 젊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젊은 사람을 꾸짖고 한다고 해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세대는 그 세대의 운명에 대해서 주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그들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말은 좀 삼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60대 70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멋지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잘 마무리할 것이냐 하는 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0가지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60대 70대가 멋지게 인생을 마감하는 10가지 방법? 이건 제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국 60대 70대는 세계 최고의 세대입니다. Greatest Generation입니다. 가장 많이 일했고 가장 많이 성취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싸움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60대 70대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쏟고 부르짖고 하는 세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싸워서 쟁취한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와는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는 메가드 사령부가 선물한 것이지만은 우리는 공산당과 싸워서 지킨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 그것도 즐겁게 해야 됩니다. 짜증내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을 제 체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감동과 용기로 충전이 됩니다. 사람이. 내가 바르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지금 바르게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동지애,
같은 것으로 실제로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분명히. 두 번째는 한 주에 책 한 권 정도는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교양의 근원입니다. 영화 많이 본다고, 스포츠를 많이 한다고, 골프 많이 친다고 사람이 교양을 갖추지는 않습니다. 교양은 어디까지나 책에서 나옵니다. 왜냐? 책은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로 만드니까요. 책에서 교양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독서 습관을 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영화 한 편 정도는 보려는 노력을 주 1회 정도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영화는 좋은 독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영화를 보고 나올 때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밝게 보이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한나절 정도는 주 1회 산책을 하든지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것. 저는 어제 비가 왔지만은 집사람이 보는, 저는 운전을 못합니다만은 자동차를 타고 저 강변도로를 따라서 저기 청평 쪽으로 가서 기가 막힌 경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근사했습니다. 자연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국립현충원과 전쟁기념관을 한 번씩 다녀오시면은 가슴이 뿌듯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아,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전쟁기념관에 가보면은 6.25 때 목숨을 바친 국군과 유엔군 전사자의 이름이 벽에 쫙 박혀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활자가 바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한국 사람의 피로서만 지켜진 게 아니다. 거기 가보면은 텍사스 출신으로 전사자가 2,000명이나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작은 주가 와이오밍 주인데 인구가 50만 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전사한 사람이 57명이나 됩니다. 국군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국군에서 전사자가 가장 많은 사단은 8사단, 두 번째가 7사단, 6사단 이렇습니다. 8사단 약 18,0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분들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 국립현충원과 전쟁기념관이고 또 경치도 좋습니다. 볼 것도 많습니다. 전쟁기념관은 세계에서 볼 수 없는 B-52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거치면서 이런 위대한 유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립현충원과 전쟁기념관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해외여행 요사이 갈 때는 많은데, 그러나 해외여행은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번 구경해 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경해 줄 인간으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관광이라는 것은 빛을 찾아가는 거니까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는 거죠. 1회 해외여행. 7번째,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선배 세대를 생각합시다. 특히 1920년대생. 가장 고생 많이 하고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1920년대생, 식민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6.25 때 몸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근대화 시기 때 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좀 즐기려고 했더니 노쇠해서 이제 20년대생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고생만 한 20년대생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분들 앞에서는 고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8번째, 이승만, 박정희, 트루먼,
이병철, 정주영, 백선엽 이런 분들을 가슴에 두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그 국민의 수준은 어떤 인물을 기리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 지금 0.9%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김정은에게 대해서 호감을 가진 사람이 20%나 된답니다. 우리가 인물 교육을 잘 못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한국인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승만, 박정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쉽게 이야기하고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6.25 남침당했을 때 벌컥 화를 내면서 파병을 결심했던 트루만 대통령, 180만 명의 미군이 여기 와서 5만 4천 명 죽고 10만 명이 다치도록 했던 그 트루만 대통령을 생각하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전기를 통해서 확인해가는 과정 참 즐겁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트루만, 이병철, 정주영, 백선엽 장군 늘 이야기하면서 역사를 가르칩시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짜증내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자. 짜증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62세에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 오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서 인생이 끝난다고 해도 이미 이룬 게 너무 많고 즐긴 것이 너무나 많고 이 지구상에 인간으로서 태어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젠 여유 있게 그리고 운명을 피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자그마한 돌멩이 하나, 스치는 바람, 저 별, 이게 다 신비롭고 아름답다는,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고 인생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느낄 수가 있으니까 노년에 짜증내면 안 됩니다. 노년의 짜증은 별로 보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버티는 쪽이 이깁니다.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고 일어나고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희망이 있으면 용기는 저절로 생깁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마지막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버티면서 싸우면서 버티고 그러다 보면은 행운이 찾아옵니다. 이기는 거죠. 그리고 자유가 살아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유가 살아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유가 살아있을 때 그 자유의 힘으로 지켜야 됩니다. 우리 60대, 70대는 이미 지난 7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거대한 자유의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유의 에너지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번 조국 사태처럼 위협을 받으면은 거대한 힘을 폭발시키는 저력이 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건설한 문명은 자유라는 말로 이렇게 딱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고 민주주의는 실수를 견딘다는 점을 믿고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8월 15일 연설에서 했듯이 우리는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소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확신하면서 민주주의를 밀고 나갑시다. 이게 60대, 70대가 즐겁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10개 항목이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